안녕하세요. 밤의신TV의 이희식입니다. 오늘은 낚시인의 안전과 즐거운 낚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어플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조과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낚시용 어플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낚시하실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낚시 장비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즐겁고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출조 관련 어플. 그럼 우리들의 즐겁고 안전한 낚시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 날씨, 파고, 물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출조를 하셔야겠죠.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바람을 동반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윈드파인더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낚시인들께서 출조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바람 예보를 꼭 보셔야 되겠죠. 특히 보트 낚시나 바다 낚시를 나가시는 분들은 바다 예보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국내 낚시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윈드파인더 어플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윈드파인더를 검색합니다. 상단에 보시는 빨간색의 바람개비 모양이 있는 것이 이제 윈드파인더입니다. 저는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떠 있는데, 일반 분들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어플이 생성이 되는데요. 윈드파인더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 윈드파인더는 미국 기상청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보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한두 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 명칭 이런 것만 잘 아시면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처음에 하단 우측에 보시면 모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 여기 세팅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지실 거는 윈드 스피드 있습니다. 처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두 번째 킬로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 낚시인들께서 보시는데 약간 바람을 예측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좀 국내 기상청에서 미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미터로 이렇게 저처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윈디, 이것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낚시인들한테 현 시점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인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메인 화면만 봐도 파란색, 녹색, 황토색 표시되어 있는 걸로 어느 정도의 기상과 기압,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이런 걸 다 예측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라고 봅니다. 이 윈디 어플도 마찬가지로 우측 하단에 하트 모양 보이시죠? 이 하트 모양을 표시를 하시면 본인의 관심 지역을 다 클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 하시는 방법은 하트 모양 위에 돋보기 모양 있죠?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서울 중구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도 약 열흘간, 윈디는 약 일주일간의 예보가 나타납니다. 상단부터 시간, 날씨, 기온, 풍속, 밑에 똑같이 미터 퍼 세컨드가 두 개가 있는데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풍속은 최대 풍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람의 방향. 이것으로 기상을 잘 관찰을 하시면 되고요. 근래에 굉장히 적중률이 좋은 어플로 사랑을 받고 있는 어플이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꼭 세팅하셔서 출조 전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기상청. 국내 예보기 때문에 윈디나 윈드파인더가 가지고 있지 못한 디테일한 시군, 읍, 면 단위로 설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관심 지역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예보, 내일까지 근래의 예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기 예보, 이것도 일주일에서 열흘간 예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온, 날씨, 바람은 나오질 않아요.
중기예보는 바람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윈드파인더와 윈디를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낚시인들께서는 우리나라 기상청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한글 버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세히 관심 있게 보시면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날씨 어플 3가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날씨 어플, 가장 정확성이 높은 날씨 어플 3개를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은 중요한 민물 쪽 낚시하시는 분들, 붕어 낚시, 베스 낚시, 이 관련 민물 쪽 낚시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셔야 되는 농업 기반 시설 관리 어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전국에 있는 저수지가 이렇게 다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 도별로 만약에 충남을 클릭을 해 볼게요. 충남을 클릭하면 각 시군별로 다 이렇게 천안 안에 저수지가 20개 있다는 거예요. 물론 농어촌 관리에서 관리하지 않는 저수지가 몇 개 빠진 거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저수지는 다 있습니다. 이 천안 안을 클릭을 해 보시면 각 저수지명과 오늘 날짜의 저수율, 어제의 저수율, 전년 이 날짜의 저수율, 평년의 저수율, 평년 대비 오늘 저수율이 몇 프로인지 나오죠. 천안에 보시면 남창저수지라고 상단에 제일 먼저 남창저수지 평년 대비 102%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이 89%, 평년에 87%를 유지하기 때문에 102%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남창저수지 이게 수위만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해보시면 준공이 언제 되는지, 제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제방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저수량이 얼마인지, 저수지의 규모라든가, 이 저수지의 경우에는 1959년도에 준공을 했네요. 착공을 56년도에서 59년도 3년이 걸려서 준공이 됐네요. 50년대에는 전쟁 이후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준공이 되는 편이었어요. 보편적으로 50년대 저수지들은 3년 이상 걸려서 완공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수질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낚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질소나 수질 측정값만 보셔도 물색이 어떻겠다, 부유물, 질소, 인 이런 걸로 물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저수지도 어느 정도 간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관심 있게 이제 계속 보셔야지 데이터가 성립이 돼서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어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에서만 물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민물에서도 적정 수위에 어떠한 큰 조항을 냈을 때 어떠한 수위에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는 스타일이라 이 수위 정보를 보시고 출조를 하시는 것이, 현장에 가셔서 배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낚싯대를 편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배수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어제 오늘 근래에 물을 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수위가 오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 농어촌 기반 시설 관리를 보고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출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플을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음 홍수 알림이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전국에 있는 댐과 보, 아까는 저수지였죠. 댐과 보의 수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자, 댐 클릭해 보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댐은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위, 저수율, 유입량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댐 낚시는 특히 수위에 민감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되겠죠. 충주댐 보시죠. 현재 수위가 135.92m, 태풍 3개가 지나간 직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수량이 있습니다. 유입량이 2점, 방류량이 6.66, 방류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유지하고 있다는 걸 숙지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댐뿐만 아니고 보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내 주변이라고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강계에 있는 보, 낙동강계에 있는 보, 상주보, 구미보, 낙담보 있겠죠. 금강계에 있는 보에는 백제보가 있을 것이고, 낙동강 클릭해 보겠습니다. 낙동강계에 있는 보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 수위가 상주보의 경우에 관리 수위가 47m, 우측에 보시면 상류 수위, 하류 수위가 다 나오죠. 이게 표준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유입량과 방류량이 표시가 됩니다. 유입량과 방류량이 똑같아요. 일정하다는 것은 큰 물의 유입이 없고 방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살이나 이런 게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위도 적정 수위입니다. 이런 거를 보시고 출조를 하셔야 되겠죠. 각 보를 이렇게 클릭해서 자세히 보시고 출조를 하시면 되고, 다음은 바다 낚시 하시는 분한테 꼭 필요한 낚시해라는 어플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제작한 어플입니다. 메인 화면에 보시면 사용 설명 영상 보기를 모든 분들 숙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서 한번 보시고, 밑에 보시면 승선 신청도 할 수가 있고, 긴급 구조 SOS를 칠 수도 있고, 수신 목록, 낚시 일지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낚시 어선 승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내가 어떤 배를 타고 나갔다는 것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해경 연락처가 있습니다. 해경 연락처를 보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죠. 우측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전화 연결을 누르시면 해경한테 연락이 바로 갑니다. 장난 전화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기 클릭해보고, 밑에 보시면 초보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상 금어기 이런 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해양기상 정보 포털 누르시면 해양기상 정보 포털로도 넘어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수산생물 포획 금지 안내, 이런 거는 확인하시면 언제 포획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어종별로 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조속 물대 정보, 물대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해로드도 있죠. 해로드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해 어플은 꼭 필요한 어플이니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꼭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이 외에도 낚시에 필요한 어플들 몇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침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이나 해가 뜨는 방향 이런 것들을 알고 대편성을 해야 되겠죠. 민물 하시는 분들, 바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나침판 방향에 대한 거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침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원하시는 디자인이나 색깔 이런 걸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중요한 어플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낚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명드린 어플보다도 그때그때 출조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낚시 일지를 작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좌측 세 번째 줄에 보이시는 똑똑노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낚시 일지를 매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스마트폰에 있는 노트 기능을 이용하셔서 쉽게 본인이 사용하시기 편한 노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합니다. 출조한 날짜와 장소, 출조할 날짜의 수위, 가시수심. 가시수심이라는 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눈으로 물을 바라봤을 때 탁도, 보이는 가시 수심. 물색이 좋으면 뭐 한 30cm, 40cm, 50cm 밑에는 보이지 않겠죠. 가시 수심이 40cm다 라고 하면 40cm까지 보이고 그 밑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차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조 당일에 뭐 기상, 기온, 바람, 동행자, 낚시를 행했던 포인트의 위치, 그 위치의 수심, 사용했던 미끼, 그 다음에 대상어에 대한 활성도 체크, 입질 타임, 현장 상황 파악하는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제가 일지를 다 작성합니다. 예전 30년 전서부터 일지를 작성을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노트 기능을 이용하셔서 일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저수지 선정하고 공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핵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저의 경우에는 낚시에 필요한 어플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내만권 바다 낚시나 민물, 보트 낚시를 즐길 때 필요한 소형 어탐기인 PC 헌터, 디퍼,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용 편의 어플로서는 요즘 냉동고 같은 거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 냉동고도 어플들로 관리를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라든가 전원 온 오프까지 다 어플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즐겁고 쾌적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겠죠. 오늘 밤의 신이 설명드린 이런 어플들만 잘 활용하셔도 안전에 기반한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고, 데이터 낚시를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소개드린 어플들 외에도 좋은 어플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시청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댓글에 남겨주셔서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트 낚시의 궁금사항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낚시에 관련된 또 다른 좋은 정보와 볼거리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